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의 이구근 교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 경제는 이 북방과의 길이 막혀 있는 그야말로 분단 경제, 일종의 섬나라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해법은 북방과의 교류 협력이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포항에서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포항이 북방 교류 협력의 중심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좋은 계기가 앞으로 경제 활성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관위원이십니다. 성원용 인천대학교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1월에 포항에서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동방 정책이 만나는 행사로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극동 9개 주의 주지사들이 직접 포항에 와서 양국의 교류 협력 방안, 특별히 지방들 사이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데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러시아와의 이제 교류의 물꼬는 터진 셈인데요. 이것과 함께 또 개최지였던 포항이 북방 경제의 중심 도시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효과도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양국의 교류 확대, 특별히 지역들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좀 생각해야 될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방협력 포럼이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다고 듣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시장님 좀 말씀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올해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국제회의가 열려서 우선 모이는데 가장 큰 그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러시아와 한국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합의가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국 다 앞으로 이것을 지속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공감대를 많이 이룬 거, 그것 또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상설 사무국이 포항에 좀 반드시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이번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어떤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물류 중심 이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수님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차원의 평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위원회 설립 이후에 진행됐던 성과 중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핵심적인 그 성과는 아마도 이 위원회 차원에서 북한의 낮은 항만을 들어가서 이 시설 현황과 또 이 발전 가능성들을 체크하고 작년 이 9월 동방경제 포럼에 가서 우리 이성우 박사님과 함께 이 낮은 핫산 프로젝트를 좀 더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저희들의 비전을 이제 러시아 측에 설명했던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성과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제 두 번째 성과라고 한다면 양국의 정상 간에 합의를 했던 이 지방 주체 간 협력 부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 플랫폼으로서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바로 이 포항에서 개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 시작 단계에서는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또는 원만하게 또 이렇게 이 포럼을 과시할 수 있을까? 얼마나 또 이 지방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이런 걱정들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행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고요. 네. 오셨던 러시아 측의 인사들도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좀 많이 되지 않았던 것이 저 개인적으로 사실 좀 섭섭한 게 좀 있고요. 그러나 이제 2차, 3차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회를 거듭할수록 좀 더 진일보한 모습들을 앞으로 계속 보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나진 하산 프로젝트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 한러 지방 협력 포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런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포항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이 북방 협력의 중요한 고리가 저는 나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나진과 포항을 연계하는 물류 수송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북방 협력의 중요한 그 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또 나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방 협력 포럼을 통해서 러시아 측에 얼마나 이 저희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러시아 측이나 또 향후 이제 남북러 삼각 협력을 논의하는 시기가 올 때 북한 쪽도 좀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할 거고 이 지방협력 포럼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남북러 삼각 협력에 대한 열정, 관심, 의지들을 적극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뭐 대북 제재 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어떤 의문들은 남아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러 삼각 어떤 협력 얘기는 좀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포럼에서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평가가 되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 포항이 환동의 물류의 거점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는 점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본부장님? 네네. 우선 뭐 이 한러 포럼 자체가 이제 1회를 포항에서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상징적인 거고요. 그게 이제 이 물류에 대한 어떤 중심을 이제 포항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이 환동의 지역에서 아직 우리 포항 영일만 항이 아직 이미지 제고라든가 어떤 규모 면에서는 1위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부여를 해줬다는 게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사실 지금 저희 한반도가 대륙 세력과 이제 해양 세력이 만나는 곳입니다. 기존에는 저희 나라가 이제 분단이 되어 있고 섬처럼 그러니까 해양 세력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남북이 협력이 되면서 대륙 세력과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포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이제 육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 또 해상으로 앞에 우리 송원영 교수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진항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 강조한 부분이 저는 사실은 포항항의 어떤 위치가 이제 지역 항만 정도, 지역 거점 항만 정도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커져서 이제 환동의 권역의 중심 항만으로 한 단계 좀 올라온 그런 기회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던 이 포항의 어떤 이 지리적인 잠재적 가능성이 이번에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지방협력 포럼이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이 만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게 경제적인 어떤 성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러시아하고 우리 사이에 주고받을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줄 수 있을지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러시아는 우선 뭐 다 아시지만은 풍부한 그 지하 자원, 천연 자원, 그다음에 이제 또 아주 발달된 기초과학이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산 인건비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우리는 러시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 자본력이라든지 첨단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융합이 되면은 새로운 하나의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지금 우리 지금 세계 경제, 특히 이 환동에 있는 경제가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걸 러시아와의 북방 교류 협력, 또 더 나아가서는 중국 동북 삼성, 또 북한 쪽과의 관계가 폭발적인 우리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올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효과가 적더라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쭉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이 앞서 있는 바이오 쪽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크루즈 관광이 이렇게 러시아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의료 관광, 의료 산업 이 부분도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 영일만항이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지금 당장은 여유가 있는 그런 편이고 또 가장 이 동해안에서 북상된 국제 종합 물류 항만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 냉동 수산물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뭐 멀지 않는 시간 내에 우리가 새로운 부분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러시아 쪽에 물동량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또 중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상을 통한 물류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요. 이제 지금 영덕까지 올라가 있는 이 동해선이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TSR인가요? TSR. 시베리아 예. 철도하고 연결되는 그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까지 좀 빨리 진척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영덕까지 돼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는 뭐 조금 투입하면은 속초까지 올라가는 거는 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북한 쪽에 이게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느냐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북한의 또 내부적인 관계나 군사적인 문제 이런 가지 있을 거니까 그것은 어떤 남북 관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빨리 이끌어내면은 네. 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래도 경제력이 우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좀 빨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TSR로 연결되려면 좌우간 그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나진아산 프로젝트가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이제 한 20년 가까이 지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다가 결국 잘 추진이 안 되고 해서 사실 지역에서는 한편에서는 큰 기대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장애물들을 좀 빨리 극복할 수 있을지 장애물을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단 부정적인 인식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북한과 관련돼 있는 협력 사업들이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남북 간의 어떤 긴장과 갈등이라고 하는 구도가 갑자기 이 평화와 협력의 구도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를 열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 북방경제협력 시대를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시각들이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이 성과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마 두 번째로는 이 북방 지역의 이 북한 외에 러시아나 또는 중국의 동북삼성 또는 몽골 좀 더 확대해서 중앙아시아까지 보면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이 체제 전환을 했던 국가들 아닙니까? 물론 이제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에 체제 전환 이후 한 25년, 30여 년의 기간이 이제 흘러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들 국가들의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고 법적, 제도적 어떤 그 체계는 여전히 우리보다 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 지역에서 미래에 분출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를 바라보고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치밀하게 또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협력을 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겠죠. 그리고 아마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2018년에 저희들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또 판문점에서 진행이 됐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양국의 정상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어떤 역사의 변화의 현장들을 목도를 했는데 정말 저희들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 환동의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포항시의 발전도 또 미래 비전에 대한 그림도 제대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키우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다면 역시 이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도자와 또 이 행정 관료들과 또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 또 국민들의 어떤 시민사회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어떤 흐름들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키우는데 좀 더 저희들이 애정을 갖고 이 사업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원장님. 네, 저는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북방하고 우리 또 포항이 연결되는데 이 부정적인 부분이 주로 저는 이제 통관 같은 부분, 특히 극동 러시아 쪽에는 인구가 한 800만 명 있습니다. 네. 근데 동북 삼성 지역은 1억 명이 넘게 있어요. 그럼 결국 사람이 화물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물류가 생기는데 이 중러 간의 이 통관 문제 상당히 심각하고 또 이 러시아의 항만 지역의 또 통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화물이 오고 가는 게 편리해야 되는데 편리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기업인들한테 있는 부분이고요. 또 낮은 하산 사업으로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다는 거죠. 러시아 석탄을 저희 이제 포항으로 가지고 2015년, 16년에 가지고 왔었는데 이 석탄이라는 게 아주 단가가 낮은 화물입니다. 네. 가능한 항만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배로 싣고 오는 게 유리한데 굳이 비싼 수단인 철도를 타고 내려온다는 자체가 이게 수익성이 안 맞는 부분이죠. 그럼 이 석탄을 대신할 수 있는 화물이 러시아에서 우리 포항으로 와야 되는데 이 화물이 뭔가? 또 물류라는 건 양쪽으로 오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포항에서 그럼 가야 할 화물이 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선 교수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특히 러시아는 과거에 있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기업 활동 자체를 저희들처럼 이렇게 활성화시키거나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부정적인 시야에서 정부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환적 화물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포항도 있습니다만 부산이나 광양을 통해서 왔다가 나갈 때는 절대 이 컨테이너 화물을 뜯어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왔다 가기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는 그 줄을 통과할 때마다 다 네. 열어서 확인합니다. 그 열어서 확인한다는 건 시간과 돈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의 손상까지도 오는 상태니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시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극복하려면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물류 부분에서 통관하고 연계된 이 고민들을 단순하게 각각이 아니라 남북, 중, 너 내지는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한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만나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이 통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포항 지역 기업들 중에서도 극동 러시아 가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사업 방식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신동방 정책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플레임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까 한너 포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러시아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사업 방식을 이제 스스로 체득을 하겠죠.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맞추어지면 이 부정적인 내용들도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 구체적인 문제들까지 짚어주시니까 저희들이 좀 이해가 쉽네요. 네. 그 지금 이 한러 지방 협력 포럼으로 있는데요. 앞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중국의 동북 삼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 저도 과거에 이제 좀 방문해 보니까는 그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나가는 길을 여는 것이 동북 삼성 지역의 아주 큰 수건이더라고요. 훈춘 지역에 가니까 아예 그것에 관한 준비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한러 지방협력 포럼입니다만은 이 중국의 동북 삼성의 어떤 지방 정부들이나들을 좀 참여시키거나
하는 방법까지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나요? 이제 한국, 러시아 양쪽 정상 간에 이제 이렇게 합의된 거기 때문에 일단 중국은 배제가 되었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옵저버 형태로 언론을 와라. 일본도 그렇고 몇 군데 이제 적을 했었는데 아까 우리 이성우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금 결국은 북방 경제 협력, 북방 교류 협력 한너 포럼 이거에 사실은 정부가 직접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켜서 기업들이 서로 돈을 벌고 투자를 서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자연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현장, 경제 현장에서 주로 보고 있는 지방 정부의 장들이 와서 기업인들의 그런 애로사항도 듣고 또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또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거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정부의 장들 또 대기업,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 러시아의 일부 기업 또 중소기업들도 모여서 무역 상담회 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결국은 그 러시아의 자루비노 항이라든지 이쪽이 좀 제대로 됐을 때 동북 삼성 물동량이 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중국 동북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꽉 틀에 막혀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항만은 기반 시설이 아주 안 좋고 이러니까 아주 답답한 실제거든요. 지금 대련으로 나가면은 그게 1,500km인가 이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쪽으로 나오면은 나진으로 나오면은 거리가 뭐 130km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 항만이나 러시아 항만을 뚫는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의 한너지방협력 포럼이 결국은 중국의 동북 삼성의 물동량이라든지 중국과의 경제 교류 협력 이런 부분도 우회적으로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남북관계, 러시아와의 우리 관계가 제대로 되고 기반 시설이 제대로 되면은 중국의 동북 삼성과의 경제 협력, 특히 물동량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 동해안 쪽으로 쏟아져 내려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의 동북 삼성 중에 이제 길림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바다로 가는 게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지방들이 지금 협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하고 중국의 동북 삼성 중에 이제 내륙 지역하고를 좀 경쟁을 시켜가지고 저희 포항 또는 이 경북 동해안 지역하고 함께 좀 같이 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지금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방 대 지방, 지역 대 지역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은 좀 없을까요? 글쎄, 지금 시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동북아 지역의 권역을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들 그 GTI라고 하는 두만강 유역을 끼고 있는 주변국들의 협력을 좀 코어라고, 중심이라고 놓고 본다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죠.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국가들이, 서로 그 인적, 물적, 이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아쉽게도 이제 오랜 기간의 어떤 냉전 기간 속에서 이제 단절됐던 것도 있고 북한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공백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적 어떤 그 제한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이제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지역주의도 강화되고 있고 더더욱 이 동북아 안에서 지역 협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지역 공동체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
남과 북이 서로 소통되고 대륙의 동북 삼성과 러시아 극동 연해주로 그 통과해서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이제 가속화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중국은 상당 부분 이미 한반도의 접경 지역까지 교통과 물류의 어떤 기본적인 축들을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이제 훈춘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이 훈춘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과거에는 이 접경하고 있는 시골 촌동네에 불과했는데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블라디보스톡이 과거 소비에트 시기에는 이 군항이었기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곳이고, 체제전환 이후에 이제 변화를 해오고, 더더욱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좀 더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극동 지역을 개발하는 이 전략을 추진해 가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죠. 그 말은 결국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두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 도시가 변화하고 있다. 이 두 도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흐름은 결국은 북을 관통해서 남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동북아에 진행되는 여러 각도의 협력 중에 핵심적인 것은 물류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포항시의 입장에서는 환동의 거점 항만, 또 이 북방 물류의 이 거점 항만으로서의 어떤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북방 협력은 결국은 국경을 허무는 작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국경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에는 통합 교통 물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겠죠. 이 동북아 지역에. 그럴 수 있는 단초를 최소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지방 협력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협력의 틀에 주변 국가들, 뭐 일본, 몽골, 또 중국도 같이 참여하는 계기들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갑자기 뭐 5자, 6자 간의 막 협력으로 가게 되면 복잡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한국과 러시아만이라도 시작을 하고 그 플랫폼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본부장님, 그 지역 대 지역의 협력이나 경쟁이나 이런 구도에서 좀 이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앞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주도하셨던 그 한노 지방 포럼이 이제 이 포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물류가 그리고 서로 소통이 되려면 첫 번째는 통관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물류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 이제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가 간에도 잘 안 되고, 결국은 이게 지자체 간에 어떻게 연결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가 이제 저희들이 남아있는 숙제인데, 다행히 지금 이번 정부는 가능하면 중앙 집권적인 것보다는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이 돌파구를 좀 열어가기를 좀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말하자면 명분을 좀 가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제 러시아도 또 중국도 원래 거기는 지방 중심의 어떤 국가 체제를 많이 이루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사실 저희 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건 한 12년 전부터 한중 그다음에 한일 간에 트레일러 상호 주행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량이 양국에 교차 주행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트럭의 머리 부분하고 운전사가 있으면 이게 법무부, 노동부와 관계된 부분이라서 그거는 힘드니까 뒤에 트레일러, 그러니까 짐을 실는 이 뒤에 그 화물 칸만 서로 주고받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포항에서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으로 오가는, 이게 두 개 나라가 아니라 이제 세 개 나라의 세 개 지자체가 이걸 이제 합의를 하고 이 화물이 움직인다면 이 플레임은 계속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통관 절차 그리고 시간, 비용을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시범 사업을 한번 우리 포항 주도로 한번 해본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렇게 트레일러가 움직이는데 그걸 실어 나를 수 있는 항로가 있어야지, 배가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 포항에서 가는 배가 항로가 지금 북방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히 물론 남북 관계 좋아지면 저는 제일 먼저 나진으로 가는 카페리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러시아의 자루비노라든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우리 포항에서 가는 항로를 열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트레일러가 그 배를 타고 오고 가고 할 수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통관의 문제 그리고 이 물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화물이 가면 그 화물을 모아놓거나 이 화물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센터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 물류센터 같은 것들을 우리 그 포항시 지자체 주도로 물론 당연히 이제 이 포항시 단독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경우에 이제 우리 경북이라든가 대구의 어떤 이 배후지의 어떤 지자체들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네. 같이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 경북권 나아가서는 중부권 또 아니면 이 영남권이 다 화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본부장이 하신 말씀이 되게 재밌게 들리는데 결국 트레일러의 뒷부분만 네. 그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자유롭게 왔다 갔도록 하자. 그걸 이제 포항에서 좀 앞장서서 시작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이신데 시장님 바로 답을 굉장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제가 이 환동해권의 지방 정부들하고 교류 협력을 하면서 그 장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중앙 정부 간에는 국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역학적인 문제가 있고 이념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 지방 정부는 국가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잘 살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이 환동해권이 넓은 것 같지만은 좁다, 아주 좁다. 손바닥만 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러시아에 가서 연해주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하든 러시아 사람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든 중국 사람이 일본에 가까이 가서 사업을 하든 이게 국가 간에 다르다고 이게 이 차별을 받거나 애로사항을 느끼거나 이거는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어느 나라 가서 어떻게 하든 간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같이 공동 번영하는 데 정말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방금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레일러를 활용한 이 환동해권의 그런 이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 저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렇게 할 때 얼마든지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요번에 이제 한러지방협력 포럼 할 때 러시아의 지방정부의 장들도 왔지만은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극동개발부 장관이 왔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포럼에서 듣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는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풀고 또 지방정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보자고 이렇게 하면은 이 포럼이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그런 것들을 어필하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면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네. 저는. 그 시범 사업이라도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앞서도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만 결국 지금 이 문제가 북한 그 문제가 남북 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하고 아주 직접적인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 문제가 어떻게 비핵화 문제하고 함께 물려서 좀 빨리 가능하면 진행이 되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국제적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큰 어떤 국제정치의 구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 A는 이제 중앙정부에 맡겨놓고 플랜 B를 가지고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요청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플랜 B가 있으신지요? 예. 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 또 미국의 제재 이런 부분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백골난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꾸준히 할 일을 해놓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정부와 협력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아주 확대를 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또 그것도 역시 견고하게.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동방 포럼에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바로 중국 그 도문으로 날아갔습니다. 훈춘하고는 이미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자매 결혼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훈춘을 연결한 나진항 이쪽을 이용하는 그것을 준비를 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갖춰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문항을 이용한 청진항, 북한의 청진항을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도문하고의 교류 협력 관계를 맺어놓고 왔거든요. 그런 네트워크를 준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는 대북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비정치적인 문화예술, 체육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진행할 수 있으니까 국민 공감대 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통일부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 받아들여지면은 북한과의 그러한 문화예술 교류 또 체육 교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봄에 우리가 매년 통일기원 해변 마라톤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가능하면은 뭐 한번 이 통일부 허가를 받아서 북한 쪽에 남북 관계를 봐가면서 되면은 초청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북한과의 관계도 계속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네트워크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랜 B에 대해서 좀 첨언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시죠. 사실은 이 북방 경제 협력 부분이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개의 축으로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북을 관통해서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사업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국가를 우회해서 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아마 이 두 개의 축이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중요한 전략적 방향인 것 같은데, 최소한 대북 제재가 해제되거나 부분적으로 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주변 국가들, 특히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 또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접경 지역, 그 지방들과 좀 더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것은 당연히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하는 사업들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고요. 미래에 북한을 관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가 가시화됐을 때, 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때 저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세부 과제들이. 그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체크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 북이나 중국 동북 삼성,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필요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뭐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철도 협력을 이야기해도 사실상 동해안에 저희들 철도에 단절 구간이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부터 이제 사실은 그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포항에서 연결되는 이 지금 동해 중부선의 복선 전차라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강릉에서 제진까지 연결되는 동해 북부선의 철도를 복원하는 사업도 있는 거거든요. 뭐 동해안에 있는 각 지역의 항만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는 인프라를 혁신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그냥 언제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가 되지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준비할 건 좀 확실하게 준비하고 가자. 어차피 때가 되고 흐름이 만들어지면 길은 열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러다 보면 좋은 어떤 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 부장님. 네. 뭐 저도 손 교수님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우선 플랜 A는 결국은 북을 통한 육상 물류 플러스 이제 해상을 통해서 복합적인 이제 육상이 연결되는 물류. 이게 이제 북을 이제 통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된다면 결국 이제 플랜 B라면 북을 안 들어가는 해상 물류가 이제 기본 연결고리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 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당연히 이제 북이 안 열리고 아니면 기다려야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극동 러시아 지역하고의 어떤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카페리 항로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항로 같은 걸 연결하는 부분이 첫 번째 플랜 B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당연히 이제 포항이 그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크루즈입니다. 근데 단순한 크루즈가 아니라 테마를 가지는 크루즈 형태로 해가지고
북이 포함이 안 되더라도 한국 그 포항을 중심으로 한 한국에서 일본, 러시아를 오가는 이 삼각 크루즈를 만들었다가 이제 북이 개방되면 이제 사각 크루즈 형태로 해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 이제 나중에 숟가락만 하나 더 올리면 되는 뭐 이런 형태로 네.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플랜 B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좀 큰 관점에서 아마 이거는 저기 제 생각에는 우리 울산 같은 이런 거점 그리고 대형 인프라 산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러시아와 이제 북극 항로 부분 사실은 북극 항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러시아의 이제 에너지 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여기 있고 포스코는 다량의 광물 자원, 지하 자원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북극 항로에서 지금 포항이 지금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 그리고 네. 또 울산도 시범 운항을 다 했었는데 포항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포항은 그걸 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의 극동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북극해 지역, 또 유럽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이 자원 수입 같은 것들을 우리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을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플랜 A가 작동할 경우에는 당연히 앞에서 저희들이 천명했던 네. 이 환동의 물류 거점으로서의 포항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는 그 카페리 같은 문제고 또 하나는 크루즈, 그다음에 북극 항로에 참여하는 거. 그 시장님이 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준비가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환동해권의 삼각벨트를 활용한 크루즈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놨습니다. 시범 운항을 책정을 해놨고 또 국제 여객 전용 부두가 지금 내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크루즈나 페리나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기항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타진을 해서 포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북한 금강산 관광을 갈 수 있는 북한의 고성항, 그 다음에 거기서 점프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 서해안 쪽, 예를 들면 니가타라든지 니가타에서 다시 마이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돌 수 있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협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북한에 예의치 않으면은 꼭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한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건 언제든지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크루즈하고 페리는 네.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저기 북극 항로 부분, 북극 항로 부분도 부산하고 울산도 할 수 있지만은 저들은 이제 영일만하기 적격 항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북상된 거고 상대적으로 부산이나 울산항에 비해서 여유가 있거든요. 여유가 있고 분명히 북극 항로가 이 개방이 되면은 활용이 되면은 이건 뭐 원천, 원턴, 원치 않던 이게 활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러시아의 북극 항로로 가는 중간에 샤로콥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닙니다. 그 살린주의 맨 끝에 있는 그 시가 있거든요. 코르샤코프 시와의 교류 협력을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또는 일로 거쳐서 그 북극 항로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부하고 만약에 협의가 잘 된다면은 북극 항로로 가는 그 쇄빙선 있지 않습니까? 네. 쇄빙선의 본 그 기지를, 베이스 기지를 우리 포항 영인만항이나 이런 쪽도 충분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부산항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이게 복잡합니까? 네. 스탠바이 시간도 많고. 네. 이러기 때문에 포항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항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극 항로에 아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부산처럼 시범운항 또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그 부분은. 네, 그렇죠. 어쨌든 북극 항로가 개방되면은 우리 역할은 분명히 나올 거다 이런 기대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북극 항로라는 게 저 북극해를 통해 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는 항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배 타고 유럽에 갈 수 있는 그 때가 가까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러시아랑. 네. 저희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에너지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니 러시아에서 이제 광물 자원들을 들어오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기초과학 기술이 아주 뛰어난 국가이고 지금 이제 저희들과 러시아가 모두 다 이 디지털 경제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의 그 브레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 포항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재미난 도시입니다. 사실은 이 제철과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포스텍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 브레인들이 연구 인력들이 최고급의 어떤 연구 인력들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과 이 포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두 도시가 해양 생태 자원을 개발하고 이 부분에서 그 국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산업에 집중하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양 생태자원 말씀하시니까 좀 오늘 토론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네네, 뭐 저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하셨던 문화 관광 쪽에서요. 저희가 이제 작년 그리고 또 2015년, 16년에 이제 계속 북을 다녀오면서 그 국경 지역,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또 북한의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거기를 가면 이제 생태 관광, 국경 관광, 그다음 문화 관광, 역사 관광, 그리고 또 해양 관광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입니다. 네. 특히 이 국경 관광이라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희한하게도 거기 러시아 연해주에서 북한에서 훈춘까지 여기 도는데 1시간이면 다 돌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이런 곳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곳이죠. 상당히 문화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포항하고 이 경주를 묶는 이 벨트도 상당히 외국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문화 벨트라는 거죠. 이렇게 양쪽을 연결해서 오고 갈 수 있는 이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 그리고 관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각인을 해야 되고요. 그냥 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게 하는 당연히 그래야 포항시의 이제 지역 활성화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4차 산업 부분입니다. 4차 산업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에서도 주로 이제 기간 산업, 기초 쪽에 강한데 반대로 우리는 응용이나 테크닉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포스텍의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양성이 되는데 대부분 외지로 나간다면서요. 외부 유출을 막아야죠. 그리고 지역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은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특히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을 작은 기업들이죠. 네.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양쪽 정부에서 아이디어로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서 포항에서 아니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뭐 또 나아가서는 이제 뭐 북한의 나진이나 청진에서 이런 이 인력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산업을 만들고 이 산업들이 결국은 제2의 제3의 이제 포스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과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산업 인프라가 포항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구수한 인력들이 결국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붙잡는 걸 우리 이 북방 경제 이 플레임을 좀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 지역의 관광객과 또 그 과학자들을 태운 비행기가 블라디보스톡하고 포항공항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네. 좀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공항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 공항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국제공항 규모로만 어떻게 해 나간다면은 러시아하고 여기는 굉장히 가까우니까 나중에 이제 뭐 북한하고 거기에서 되면은 틀려지겠지만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둘러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바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요, 시간이 지금 상당히 빨리 지나서 이 주제 같으면은 토론을 뭐 몇 시간을 더 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따로 지금 드릴 기회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 한 가지만 좀 아주
좀 여쭙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국내 도시들과의 경쟁의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강원도하고 또 이제 울산이나 부산이나 지금 포항이 생각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내 여러 다른 지역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포항이 이겨야 될 텐데요. 여기에 관한 어떤 전략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뭐 다짐을 시민들 앞에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까요? 우선 이제 우리 가장 큰 영일만항, 포항 영일만항을 만들 때 90년대 초반에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북방 경제를 염두에 두고 이 항만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부터서 이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 동북 삼성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항만을 중심으로 북방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중복 투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속초나 동해나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쭉 있지만은 속초하고 동해 쪽은 항만 배후 기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적 교류는 할 수 있어도 우리처럼 뒤에 포스코나 뒤에 큰 기업들이 있어서 그것이 산업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수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수요도 바로 있고, 그 다음에 항만 자체도 부산항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포화 상태 내지는 굉장히 혼잡스럽지만 우리는 여유가 있고 뒤에 산업단지가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태를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야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연구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아이디어나 또 에너지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북한이 열리고 대륙과 연결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30년 전부터 이 포항에서 계속되어 오던 이야기입니다. 분단된 지 70년이 지금 넘었는데요. 그 이전에 연결되어 있었던 길이 다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작된 이 새로운 하나의 물결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별히 이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이 경북 동해안 지역이 그 새 역사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것,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